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몰 웨딩에 대한 간단한 정의, 그리고 스몰 웨딩에서도 스타일이 다르다. 한 세 가지 정도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정도의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 가지 스타일이라 그러면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스몰 웨딩과 그냥 뭐 파티 웨딩 그리고 가성비 웨딩,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몰 웨딩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몰 웨딩은 그렇게 막 거창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세요. 스몰 웨딩은 그냥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을 모셔가지고 그냥 개성 있게 하는 그런 웨딩이라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빅 웨딩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 웨딩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거칠애가 중요했고, 누가 오느냐, 하객이 몇 명이냐, 이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웨딩이었다면, 지금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이제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과시되고 뭐 거칠애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결혼식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결혼식이 이제 날짜가 잡히면 이제 안 하던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부님이나 신랑님이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 부모님도 동창회 막 열심히 나가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뭔가를 막 합니다. 뭔가 모임을 만들고, 신랑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걷기 싫어한 분들이 어느덧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20, 30명 무리 들고 함께 막 뭐 춤도 치러 다니고, 안 하던 뭐 독서 동호회를 들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지금도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그 극단적으로, 저도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하객 알바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신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들이 없으면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이제 돈을 주고 하객 알바를 써서 그런 사업이 굉장히 한창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누가 오느냐,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게 거칠애가 굉장히 중요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웨딩을 해야 했냐면, 예전에는 내 개인보다는 국가, 개인보다는 단체, 개인보다는 조직이 훨씬 우선시 됐습니다. 그 단체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항상 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조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나 건들지 마.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칠애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뭐 그다지 그게 중요하다고. 인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젊은이들이 스몰 웨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스몰 웨딩이 예쁘고 뭐 가성비도 좋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고 감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스몰 웨딩을 많이 하게 되시는 거죠. 정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지금 50대, 60대까지는 좀 어렵다고 치지만은, 지금 50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스몰 웨딩, 자기 자식은 스몰 웨딩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몰 웨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은 스몰 웨딩이라는 정의는 이 정도로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개성 있는 웨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몰 웨딩에는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스타일이 좀 다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스몰 웨딩은 가족과 가까우신 분들을 모아서 저 이렇게 결혼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이 지인들은 내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속 끈을 이어가실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내 나름대로 개성 있게 작게 하지만 이분들에게도 내가 언제 이렇게 대접을 해보겠습니까? 대접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반, 대접을 위한 게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나를 위한 게 뭐냐 하면 예쁜 장식, 예쁜 장소,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뭡니까? 예쁜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부분이 나를 위한 거라면 어떤 식사, 술, 요런 거는 내가 이제 베푸는 거죠. 언제 그렇게 비싼 음식을 사드리겠습니까? 그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스몰 웨딩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스몰 웨딩이라고 보시면 딱 돼요. 그래서 스몰 웨딩은 조촐하지만 갖출 거는 좀 갖춰주고,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춰주고, 대접받는 입장에서도 대접받는 느낌이 100% 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대접받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스몰 웨딩을 초대를 받으면, 특히 제주도에서 초대를 받으면 신랑 신부님이 흥분하는 게 아니라 하객분들이 그 이후부터 흥분 상태가 됩니다. 결혼식 초대받는 그 자체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웨딩은 나를 초대하면 짜증부터 나지 않습니까? 왜 나까지 이렇게 초대하고 난리야? 저 귀찮아 죽겠는데, 나 동호회도 가야 되고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 그래, 내가 받으니까. 근데 스몰 웨딩은 초대를 하면 초대를 받는 즉시 설레임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계획을 짭니다. 어차피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1박 정도는 휴가를 내서 가족끼리 또 여행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 웨딩이 끝나면 그 설레임과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만족스럽고 초대해준 나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더 대접받는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하객으로 언제 갔을 때 단 한 번도 내가 대접받는 생각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축하해주러 가는 거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객 입장에서 되게 고맙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대접받는 느낌이 받게끔 음식도 또 준비가 되고, 그리고 바다가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감동과 갖출 건 갖추지만 감동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지인이 있고, 이렇게 결혼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스몰 웨딩 할 때. 그리고 거기서 약간 파티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멋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제 식사를 이제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조금 그런 느낌이 납니다. 좀 멋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야외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